네, 안녕하세요. 저는 운영체제 발표를 맡은 전인혁입니다. 오늘 배울 챕터는 12챕터로 프로세스 동기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챕터의 목표로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동기화란 무엇인지, 동기화의 개념을 알고, 두 번째, 공유자원과 인계구역의 문제에 대한 이해입니다. 세 번째, 인계구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동기화 기법들을 소개하는 그런 챕터가 되겠습니다. 자, 먼저 12-1 동기화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동기화의 의미는 프로세스들 사이에서 수행 시기를 맞춰주는 것을 뜻합니다. 이런 수행 시기를 맞춰주는 것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먼저 실행 순서 제어, 두 번째 상호 배제입니다. 실행 순서 제어는 말 그대로 실행 순서를 제어한다는 뜻이고요. 프로세스를 올바른 순서대로 실행하게끔 그렇게 맞춰주는 작업입니다. 두 번째는 상호 배제, 동시에 접근해서는 안 되는 자원 하나의 프로세스만 접근하도록 해주는 것을 뜻합니다. 아래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실행 순서 제어를 좀 더 자세히 보자면, 한 가지 예시를 가져왔습니다. 특정 프로세스에 라이터 프로세서와 리더 프로세서가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이 둘은 각각 파일을 쓰고 파일을 읽어내는 그런 프로세스들이고요. 먼저 라이터 프로세스가 파일의 값을 저장해야 후에 리더가 파일을 읽어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둘은 암묵적으로 순서를 가집니다. 라이터가 먼저 수행이 되어야 리더를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순서가 만약에 반대로 되면 정상적인 동작이 되지 않겠죠. 그래서 운영체제는 이러한 실행 순서를, 그러니까 프로세스의 실행 순서를 제어해준 역할을 수행합니다. 자, 다음 두 번째, 상호 배제를 위한 동기화입니다. 상호 배제 아까 잠깐 말씀드리긴 했는데, 동시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그런 거고요. 좀 더 자세한 정의를 알아보자면, 공유가 불가능한 자원의 동시 사용을 피하기 위한 알고리즘입니다. 이것도 예시로, 은행 은행에서 입출금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프로세스 A는 2만 원을 입금하는 그런 프로세스고요. 프로세스 B는 5만 원을 입금하는 프로세스입니다. 만약에 이거 처음에 잔액에 동시에 접근한다면 10만 원으로 시작했다고 쳤을 때 A는 입금 결과 12만 원이 나올 것이고 B는 입금 결과가 15만 원이 나올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 결과는 A가 2만 원 입금했고 B가 5만 원 입금했으니까 17만 원이 나와야 합니다. 이렇게 동시에 접근했을 때 결과가 달라진다는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그래서 운영체제는 이러한 동시 접근을, 특정 자원에 대한 동시 접근을 막아주는 그런 동기화도 수행을 합니다. 네, 다음 나오는 개념이 공유자원과 임계구역인데요. 먼저 공유자원이란 방금 예시와 같이 잔액과 같이 동시에 접근해서는 안 되는 자원을 공유자원이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공유하는 자원입니다. 이런 것의 종류는 전역 변수, 파일, 입출력 장치, 보조 기억 장치 등이 있습니다. 모두 동시에 접근해서는 안 되는 그런 자원들입니다. 네, 다음 개념은 임계구역입니다. 이러한 공유 자원에 접근하는 코드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프로세스는 이런 임계구역에 들어갔을 때만 해당 자원에 접근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렇게 아까 잔액처럼 2개 이상의 프로세스가 이러한 하나의 임계구역에 진입하고자 했을 때 둘 중 하나는 대기를 해야 합니다. 그 다음 먼저 진입한 프로세스가 마무리되면 그 다음 기다렸던 다음 프로세스가 임계구역에 진입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추가적인 개념으로 레이스 컨디션이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임계구역에서 잘못된 실행, 그러니까 아까의 그 잔액에 동시에 접근하는 그런 예시처럼 이러한 잘못된 실행으로 여러 프로세스가 동시다발적으로 임계구역의 코드를 실행했을 때, 그러니까 동시에 접근해버렸을 때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바로 레이스 컨디션이라고 말합니다.
번역체로 경쟁 조건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즉 스레드가 프로세스에 동시에 접근해서 데이터가 불일치하는 등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이것 또한 아까 말했던 상호 배제를 위한 동기화를 통해서 관리합니다. 이런 상호 배제를 위한 동기화에는 세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 상호 배제. 이름이 똑같지만, 네, 상호 배제입니다. 한 프로세스가 임계구역에 진입하면 다음 프로세스는 당연히 들어올 수가 없겠죠? 이게 1원칙입니다. 두 번째, 진행입니다. 임계구역에 어떤 프로세스도 진입하지 않았으면 임계구역에 진입하고자 하는 프로세스는 바로 들어올 수가 있어야 됩니다. 다음, 유한대기입니다. 이제 말 그대로 시간을 정해놓고 기다린다는 뜻인데, 임계구역에 들어오기 위해서 기다리는 프로세스는 무한정 대기해서는 안 됩니다. 언젠가는 이 임계구역에 들어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네, 이렇게 3원칙까지 알아봤고요. 다음, 이러한 동기화를 수행해주는 동기화 기법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크게 세 가지 정도가 책에서 소개가 되었습니다. 첫 번째 뮤텍스락, 두 번째 세마포,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니터라는 동기화 기법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네, 하나씩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뮤텍스락입니다. 뮤텍스락은 말 그대로 이 록은 그 잠그다의 록이고요. 임계구역에 이런 락을 걸어서 다른 프로세스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는 겁니다. 약간 비슷하게 생각해보면 그 데이터베이스에 락을 거는 것과 비슷한 그런 기법입니다. 동시에 접근해서는 안 되는 자원에 동시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락을 걸어주는 그런 상호 배제를 위한 동기화 도구입니다. 이러한 뮤텍스 락이 어떤 식으로 작동을 하느냐? 크게 하나의 변수와 두 가지 함수로 이제 실행이 되고요. 먼저 락이라는 불리한 변수가 있습니다. 이 친구는 전역 변수고 자물쇠 역할을 수행합니다. 아래에서 조금 더 로직과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잠금 상태이다면 락이 true가 되고요. 잠금이 풀려 있다면 락이 false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equal이라는 함수가 있는데 이 함수는 임계구역을 잠그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release라는 함수가 있는데요. 이 함수는 반대로 임계구역의 잠금을 해제하는 역할을 수행을 합니다. 네, 그래서 로직을 좀 자세히 보자면 임계구역 진입하기 전에 equal이라는 함수가 실행이 됩니다. 이 함수는 임계구역이 잠겨있는지 확인하고 잠겨있지 않다면 잠그고 임계구역으로 진입합니다. 그리고 임계구역의 작업을 수행한 다음에 릴리즈라는 함수가 수행이 됩니다. 이제 릴리즈를 통해서 이런 락을 해제하게 됩니다. 함수를 하나씩 다시 더 살펴보면 equal은 임계구역에 진입하기 전에 호출되는 함수이고요. 임계구역이 만약에 잠겨 있다면 임계구역이 열릴 때까지, 즉 이 전역 변수 락이 false가 될 때까지 임계구역을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확인해 줍니다. 만약에 임계구역이 열려 있다면 다시 잠가주는 역할까지 수행합니다. 락을 true로 바꿔주는 역할을 수행하고요. 네, 다음 릴리즈 함수입니다. 임계구역에서 작업을 마무리하고 끝나면 호출되는 함수입니다. 아까 설명드렸듯이 현재 잠긴 임계구역을 열어주는 함수입니다. 락을 false로 바꿔주는 함수입니다. 네, 여기서 추가로 바쁜 대기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렇게 그 equal 함수에서 임계구역을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확인해주는 작업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확인해주는 것을 바쁜 대기라고 합니다. 이제 계속 확인하게 되면 바쁘겠죠? 네, 그래서 바쁜 대기입니다. 네, 다음 동기화 기법은 세마포라는 기법입니다. 세마포어라고도 표현을 하고요. 해당 도구는 공유 자원이 여러 개 있는 상황에서도 적용 가능한 동기화 도구입니다.
위에서 뮤텍스락은 하나의 자원에 대해서만 일단은 수행을 하도록 구현되었고요. 이런 공유 자원이 하나만 있지는 않겠죠. 그래서 여러 개 있는 상황에서도 적용 가능하도록 만든 것이 세마포입니다. 이런 세마포는 철도 신호기에서 유래한 단어입니다. 만약에 철도 신호기가 내려가 있으면 멈춤 신호로 간주하고 기차가 멈춥니다. 반대로 올라가 있으면 출발 신호로 간주하고 출발합니다. 이러한 신호기의 원리처럼 프로세스가 신호에 따라서 임계구역에 진입하고 진입을 멈추게 되고 약간 네, 그렇습니다. 이러한 세마포의 작동 방식은 아까와 비슷하게 한 개의 전역 변수와 두 개의 함수로 표현이 됩니다. 먼저 전역 변수 S는 임계구역에 진입 가능한 프로세스 개수입니다. 몇 개의 프로세스까지 들어갈 수 있냐를 나타내주는 변수고요. 다음 weight는 임계구역에 들어가도 되는지 아니면 대기해야 되는지 알려주는 그런 함수입니다. 아래에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시그널은 임계구역 앞에서 기다리는 프로세스에게 출발해라 라고 신호를 주는 함수입니다. 이것도 아래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런 세마포는 작동 방식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만약에 두 개의 공유자원과 세 개의 프로세스가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먼저 프로세스 P1에서 웨이트 함수를 호출합니다. 그러면 이 웨이트 함수에 의해서 S가 하나 줄어들고 이러한 P1이 임계구역으로 진입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두 번째 프로세스 2가 웨이트 함수를 호출해서 S가 이제 1에서 0으로 바뀌었고요. 임계구역으로 P2가 진입을 하게 됩니다. 이제 S가 0이라서 임계구역에는 더 이상 진입할 수가 없고요. 프로세스들이. 그래서 P3이 이제 웨이트로 호출하면 S가 0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S를 지속적으로 관찰을 하게 됩니다. 아까 말했던 바쁜 대기와 같은 개념이고요. 이렇게 이제 시간이 흘러서 프로세스 1이 작업을 마치고 시그널이라는 함수를 호출합니다. 그러면 이 시그널은 S를 다시 회복해주고요. 임계구역에서 나가도록 합니다. 그리고 P3은 이러한 S의 증가를 즉도 확인하다가 S가 늘어났네 하고 감지를 합니다. 그러면 다시 이제 웨이트 함수로 호출하면서 S가 1에서 0으로 바뀌고 임계구역에 진입하게 됩니다. 이러한 함수를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면 다시 웨이트 함수는 임계구역 진입 전에 호출된 함수고요. 진입 가능한 프로세스 개수가 0개라면 바쁜 대기처럼 반복적으로 확인하게 되고요. 다음 진입 가능한 프로세스가 1개 이상이면 1개 감소시키고 임계구역에 진입시킵니다. 네, 다음 시그널 함수는 작업을 마치고 호출되는 함수이고요. 작업을 마치고 S를 회복해주는 함수입니다. 네, 다음 세마포에도 이제 바쁜 대기가 있는데요. 웨이트에서 아까처럼 대기하는 과정에서 세마포도 바쁜 대기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런 S를 확인할 시간에 더 생산성 있는 작업하는 게 이득이지 않을까, CPU적으로.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런 바쁜 대기는 CPU 주기를 낭비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실제 세마포가 구현될 때는 S가 0일 때 다음 들어올 프로세스를 대기 상태로 만들고 이러한 프로세스를 대기 큐에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속적으로 이렇게 관찰할 필요가 없겠죠? 그냥 그때그때 대기 큐에서 뽑아서 쓰면 되기 때문에 네, 이런 CPU 낭비를 줄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후 이렇게 앞선 프로세스가 작업을 마쳐서 시그널을 호출하면 따로 이렇게 감지할 필요 없이 대기 큐에서 바로 옮기는 과정만 필요하게 됩니다. 세마포에서는 이런 식으로 바쁜 대기를 해소하게 됩니다.
네, 다음 이제 세마포를 이용해서 프로세스 실행 순서를 제어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세마포의 변수 s를 0으로 만들어줍니다. 다음 먼저 실행할 프로세스 P1 뒤에 시그널을 붙입니다. 바로 붙여버립니다. 다음 실행할 프로세스 P2 앞에는 웨이트를 붙여줍니다. 따라서 P2가 이제 먼저 실행되더라도 앞에 붙여둔 이 웨이트를 만나기 때문에 웨이트에서 s가 0이면 무한정 대기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P2가 이제 먼저 실행돼도 대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P1이 인계구역에 먼저 진입하게 되는 원리로 실행 순서를 제어하게 됩니다. 네, 다음 마지막 동기화 기법으로 모니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모니터는 최근 등장한 동기화 도구이고요. 사용자가 사용하기 편리하도록 조건 변수라는 것을 이용해서 공유 자원에 대한 접근을 관리합니다. 세마포에서 실행 순서 제어를 위해 인계구역 앞뒤로 웨이트와 시그널을 붙여준다고 했었죠.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단점이 이제 웨이트와 시그널을 명시적으로 계속 붙여줘야 된다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단점을 보완하는 것이 바로 모니터입니다. 모니터에서는 공유 자원과 이 공유 자원에 접근하기 위한 통로, 즉 인터페이스를 묶어서 관리를 하고요. 프로세스는 반드시 인터페이스를 통해서만 공유 자원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이런 모니터는 조건 변수라는 것을 이용해서 실행 순서를 제어합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모니터는 상호 배제를 위한 동기화도 제공을 하고 실행 순서를 제어를 위한 동기화도 제공을 합니다. 먼저 상호 배제를 위한 동기화입니다. 네, 모니터 진입 큐, 그러니까 인터페이스에 접근하기 위한 큐를 활용해서 상호 배제를 위한 동기화를 제공을 합니다. 먼저 공유 자원을 다루는 인터페이스에 접근하기 위한 큐, 즉 모니터 진입 큐를 만들고 모니터 안에 항상 하나의 프로세스만 들어올 수 있도록 제어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네, 그림을 보시면 이러한 모니터 영역이 따로 있고요. 이러한 모니터 대기 큐가 있습니다. 이 모니터에는 하나의 프로세스만 들어갈 수 있게끔 이 큐로 관리를 해주는 겁니다. 네, 다음 나오는 개념이 이제 실행 순서 제어를 위한 동기화인데요. 그 전에 조건 변수라는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조건 변수는 특정 조건을 바탕으로 프로세스를 실행하고 일시 중단시키기 위한 특별한 변수입니다. 이러한 모니터 진입 큐와는 좀 다른 개념이고요. 이 모니터 진입과는 다른 용도로 쓰이고 이 프로세스를 실행하고 중단하기 위한 그런 변수입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조건 변수를 활용해서 실행 순서를 제어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조건 변수를 활용해서 웨이트와 시그널 연산을 수행합니다. 앞서 봤었던 연산과 비슷하고요. 아래에서 좀 더 자세히 함수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건 변수에 대한 웨이트를 호출했던 프로세스는 조건 변수에 대한 시그널을 호출한 프로세스, 그러니까 즉 이 다음 들어올 프로세스는 앞선 프로세스가 모니터를 떠난 뒤에 실행이 됩니다. 또는 조건 변수에 대한 시그널을 호출한 프로세스의 실행을 일시 중단하고, 그러니까 네, 앞선 프로세스를 일단 잠깐 중단시키고 다음 대기 중이던 프로세스가 실행된 뒤에 시그널을 다시, 그러니까 앞선 프로세스를 다시 재개하는 방식, 이렇게 두 가지 방식으로 동작을 합니다. 일단 함수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 이 그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wait란 함수입니다. 호출한 프로세스의 상태를 대기 상태로 전환하고 일시적으로 조건 변수에 대한 대기 Q에 삽입하는 연산입니다. 여기 프로세스 모니터 진입 Q와는 다른 Q입니다. 네, 그 내용을 여기에 적어 놓은 거고요. 다음 시그널입니다. 다음 프로세스의 wait를 호출해서 Q에 삽입된 프로세스의 실행을 재개하는 연산입니다. 이런 조건 변수 대기 Q에 있던 프로세스를 다시 모니터 안쪽으로 넣어주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우선 이 로직에서 좀 중요한 점은 이걸 외울 필요는 따로 없고 모니터는 조건 변수를 통해 실행 순서를 제어한다는 것을 이해하면 괜찮습니다. 네, 이 그림 다시 살펴보면 먼저 모니터 준비 큐에서 이제 모니터로 하나씩 프로세스를 넣어줍니다. 근데 만약에 특정한 조건에서 일단 프로세스를 순서를 제어하고 싶을 때 이러한 조건 변수 x에 대한 큐에서 이런 프로세스를 관리하게 됩니다. 만약 P1과 P2가 있을 때 특정 조건에 의해서 P1보다 P2가 먼저 실행이 되어야 된다면 이러한 조건 변수 x에 대한 대기 큐에서 특정 조건 x에 대한 대기 큐에서 이러한 실행을 관리해 주게 됩니다. 네, 이 점은 조금 더 자세히 보완해서 자료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겠습니다. 네, 질문이 없다면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